누구를 빼라, 현장 지휘관을 빼라고 했다는 그 어떤 궤변 같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짓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직권남용이에요.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아니 현장 지휘관을 빼라 말을 수사를 쭉 자기가 해봤어? 수사단장은 박정훈이잖아. 박정훈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왔잖아. 거기에 혐의자가 임성근을 비롯해서 밑에 사람들까지 다 있었잖아요. 대대장까지. 그리고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잖아. 7월 30일에. 그리고 7월 31일에 경로를 한 거잖아. 그러면 그 경로한 게 현장 지휘관을 빼라고 했든 임성근을 빼라고 했든 간에 그들의 알리바이를 무엇으로 맞추든 간에 직권남용이지. 여기서 무슨 권한으로? 지금 뭘로 다시 네. 이 약간 방어선을 치고 있다고 느껴지냐면 예. 업무지시권이다. 이게 외압하고 업무를 지시한 거하고 이 살짝 달라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대에서 하고 있는 일 전반적으로 업무 지시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로했지만 그것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니까 살짝 성정상 화를 내신 것이고, 근데 그게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라는 거는 외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예. 전 이 지점에서 이틀 전에 한겨레에서 한겨레 TV가 공개했던 임성근 사단장 관련된 다큐멘터리처럼 녹취로 구성되어 있는 그 30분짜리 동영상,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굉장히 훌륭한 이 기획이고 동영상이다라고 취재다라고 생각해요. 예. 뭐냐면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빠질 수 있는 지시를 한 것이 예. 적절한 업무 지시냐 아니면 진짜 잘못 일 처리한 사람이고 주범인데 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냐. 예. 결국 그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유튜브 동영상 30분 정도 되지만 보십시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잠깐 그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당황한 대대장이 전화를 합니까? 누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언론부터 지금 신경 쓰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그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좀 달래주고. 네. 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하고 말이죠. 김건희 디올백하고 흡사한 게 많습니다. 일단 디올백이라는 거 분명히 그 디올백 받은 장면을 다 정봉인 봤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계속 어떤 식으로 둘러대냐면은 박절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그 전에는 함정 취재의 피해자다.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동정심 기댔거든요. 그 다음에는 둘러댈 게 없으니까 국가 기록물이다. 진짜 황당한 얘기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결국 아까 얘기한 낙동강 아니라 밀리다 결국은 나중에는 사과하면서 한 얘기가 아내가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했다. 밀려갔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김건희 디올백에서는 디올백 받는 장면이 핵심이라면 여기서는 문제가 커진 게 대통령이 2만 원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이야? 장을 바꿔! 그러니까 이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로에서도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이렇게 저렇게 둘러댄단 말이죠. 그 내용으로 말했다고 김계환은 또 경로할 밑에 수도 부하장병들한테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책 뭐 또 다른 거다 동문서답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까 그 사단장이 뭐냐면 난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병사가 그렇다면 갑자기 어이없는 죽음 당했다고요. 그때 이 사단장이 걱정하는 거는 그 구조된 그 다른 친구들 같이 들어갔다 나온 그 친구들. 야, 애들 언론하고 접촉하면 안 돼. 예? 애들 관리해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언론에 나올까봐 그것부터 걱정했잖아요. 자기 부하의 어떤 안위가 아니라 자기 자리부터 걱정을 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단장입니까? 경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결국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홍보를 위해서 수색을 하는 듯한 그런 카톡의 내용들이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망 이후에는 홍보를 위해서 언론과는 또 차단을 해야 된다는 사단장의 저런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대대장, 중대장들만 지금 처벌을 그럼. 받았고, 그리고 최혜병과 같은 전우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장이 처벌이 돼야지 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이 되냐. 왜 현장 네. 그러니까 이 해병대 전우, 최혜병의 전우들이 직접 성명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저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건지, 대통령실에서 압박으로 한 건지, 국방부 장관이 멍청해서 그런 짓을 한 건지, 김기한 사령관이 누구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 그대로 처리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거를 중간에서 언론 브리핑도 막아버리고 이첩한 거를 회수하고 그 한 3일 동안에 그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국방부의 조사본부로 다시 이첩해서 다시 현장 지휘관들만 처벌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자는 누구냐는 거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해병대 전우들도 같이 있었던 동기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장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변명하듯이 성일종이나 대통령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방어막, 연막을 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비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않으죠. 저 녹취를 들어보면 예. 현장에 있던 그 젊은 지휘관들은 자기 부하 생명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거 안 된다고. 아니, 어? 대대장 그 중령 보십시오. 안 된다고 사고 나니까 기소 당하면서도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원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당하잖아요. 언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투스타라는 사단장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단장이 언론 홍보를 하려고 하다 사고 났잖아요. 네. 사고 난 뒤에도 언론 홍보부터 걱정하잖아요. 네. 언론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군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큰 소동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 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성훈 사단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소동을 겪어가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경로를 하지 않았어도요. 만약에 굉장히 그 명분이라고 하죠, 보통. 아유, 그렇죠. 이런 일로 뭐 어느 수준까지를 처벌하면은 어떻게 지휘를 하겠나. 허허허허. 사단장은 뭐 어디 어쩌저쩌서 빼는 방향으로 가시지.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를 했다 손친들. 네. 그래도 결국에 처벌받았어야 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거예요. 예.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게 지금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텔레그램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안 맞아. 박진희 육군 준장 있잖아요. 국방부의 국방비서관과 김기한 사령관이 8월 1일에 서로 텔레그램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그때 당시에 국방비서관, 국방부의 기조는 뭐였냐면 밑에 있는 현장 사람들은 처벌이고 위에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정도는 징계 정도로 가는 거야. 그 위에는 처벌이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빼달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8월 1일 날 그 텔레그램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서류 그것과도 말이 안 돼. 그러면 국방비서관은 국방장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 누구 말을 지금 들었던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예. 이 방어선의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면 예. 2차 방어선, 아까 예. 1차 방어선은 깨졌지 않습니까? 낙동강. 네, 대통령실의 2차 방어선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초급, 하급 이 부사관 내지는 장교는 빼라고 지휘관들은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총 맞아서? 이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외압이 아닌 거죠. 외압이 작동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논리대로 가면 예. 누군가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누군가는 이 외압이 아닌데 누군가는 어쨌든 이 결정을 했고 강행을 한 거야. 그렇죠. 박정훈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한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나 김기한 사령관이 그렇죠. 그런 논리를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논리에 맞는 정황이냐 과연 이게 그게 전혀 의문이고.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고 예. 오늘 뭐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 심경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로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의심을 하는데 그게 진앙지거든 거기가.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설명만 하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 모든 문제에서 다른 어떤 어젠가 그젠가 칼럼 보니까 거의 이종섭 장관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쪽의 그 칼럼도 있어요. 아. 보수 언론에. 예. 이거를 이종섭 장관이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칼럼인데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경로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나는 경로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경로라는 게 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쟁점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쟁점을 다 형해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자, 여기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권은 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게 뭔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쭉 말씀드린 게 다 법적 방어 논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하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법적을 방어하는데 죄 나서가지고 그 법적 방어 논리만 여당도 그렇고 전직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 얘기만 다 하고 있으면서 아까 앞서 얘기한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그게 연금이 됐든 오늘도 보니까는 본회의를 그래서 결국 특검에 대한 불만과 연금개혁에 대한 거부 때문에 본회의에서 아무것도 처리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민생법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생법안은 왜 처리 안 해? 라고 하는 지적이 심지어 조선일보가 그 지적을 해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국정은 다 팽개치고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전혀 지금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키려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지키려고 민생 법안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우리 대통령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그 또래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거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인명사고 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병사들이 죽어서 그러면 그 완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버리고 선각을 바꿔버려요. 이런 거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임성근 사단장 이 양반 미군 카투사 출신입니다. 카투사 배운 거는 걔들 나 그때 알았는데 필드 매뉴얼 그 FM이잖아요. 딱딱 지킵니다. 규정대로 합니다. 이거 규정 안 지킨 거예요. 사단장이 가서 바둑판으로 어떻게 해.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필드 매뉴얼 FM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아까 지켰으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